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하지원이에요. 그 영화배우 하지원하고 좀 다르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하지원이니까 환경하면 저 하지원을 떠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정 교수님 전화를 받았을 때 느낀 것이 진짜 정말 열정맨이구나. 이분한테 한번 걸리면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가 3시부터 강의가 있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득이 끝까지 못 있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에코는 연결이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이야기는 지구를 위한 콜라보예요. 근데 우리가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려면 사실은 뭘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그 연결성의 관계와 정도와 영향력이 어떤지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또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기가 막힌 제목을 지었고 또 이 에코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하나가 아닌. 그래서 되게 이번에 그 첫 번째 포럼이지만 이 포럼이 되게 의미가 있고 기존에 했던 포럼과 되게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자리에서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쁘고 제가 오늘 좀 강의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구를 위한 콜라보를 사실 이미 다 하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이제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지금의 나의 상황을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알면, 콜라보 할 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서로 막 연결을 하고 싶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87학번이에요. 이화여대 졸업생이고 87학번이고 여기에서 사실 박사까지 다 했었고요. 되게 오랫동안 제 제자도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어저께 이제 우연히 그 플랜카드 보고 이제 연락이 와서 지금 와 있는데요. 제가 환경에서도 되게 그 비영리 단체라는 저는 에코맘 코리아를 하고 있거든요. 다들 엄청 말렸어요. 왜 고생을 사서 하냐. 이거 아니어도 너가 할 일이 많고 좋은 자리, 막 높은 자리 갈 때도 많은데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 사서 고생한다. 또 환경이라는 게 이제 뭐 하나를 해도 전부 다 지적질이다. 너 환경하는 사람이 왜 뭐 이런 옷을 입어? 환경하는 사람이 뭐 왜 화장을 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떤 지적의 대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자신 있게 내가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2007년도에 발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유엔 회의를 처음 참석하고 그 이후로 이제 매년 회의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별로였어요. 그 유엔 회의가. 왜냐하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결론은 되게 미미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다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였기 때문에 나라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 다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에 늘 못 미쳐요. 그 다음 회의 가도 이게 뭐야? 이거 하려고 여기 모였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2007년도 발리회의 가서 제가 그때 정말 느낀 건 뭐냐면 진짜 힘은 누구한테 있냐? 시민에게 있다. 개인에게 있다 생각을 했어요. 국가의 대표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환경이라는 거에 굉장히 주축이 되는 곳들이 시티예요. 시민들의 힘이죠. 그러니까 시민을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아마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계실 텐데 그러한 게 정말 힘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게 행동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코맘의 맘이 뭘 것 같으세요? 에코맘의 맘이 엄마 또 마음. 네, 사실 둘 다 맞아요. 맞는데 저는 마음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에코로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무리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 사랑해야 돼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 움직이면 예쁜 얘기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되게 막 학력 수준도 높아서 환경이 이상하다, 뭐 지구가 뜨겁다, 기후 변화가 되게 심각해를 다 알아요. 머리로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아 그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에코맘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엄마도 얘기인데 엄마도 맞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엄마이기도 하지만 행동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중요한 주체가 엄마잖아요. 그리고 요즘 엄마들 힘이 세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엄마들의 마음도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지구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에코맘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가시밭길이니까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이 길을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기쁘고 즐거운 건 뭐냐면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진짜 얼마 전에도 너무 못 자가지고 막 사고도 한 번 냈는데 그래도 되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여기에서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에코와 관련된 건 되게 힘든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세상의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에 폭스바겐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대 기업도 또 시민의 눈도 결국은 에코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힘이 이렇게 나실 것 같고요. 저 또한 또 콜라보할 일이 생긴다면 또 달려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짧아서 제가 질문까지 못 드리지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에코는 연결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하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환경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의 많은 활동들을 보면은 이렇게 감동을 주기 위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힘든 일을 이제 우리가 뭔가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에코맘을 통해서 감동을 좀 넘어서 이제 감동도 너무나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되게 이제 중요한 일인데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감동이라는 거를 좀 돌려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렸냐면 동감이란 말로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은 마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forever가 가능한, 지속 가능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 번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어떤 삶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바꿈으로써 그게 연결되고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좀 동감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이제 아마 뭐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저희가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무시한 부분이 많았고 지금도 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뭐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속 가능한 삶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잘 엮어갈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사실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정책을 이끄는 분이나 또는 정책을 만드는 분, 정치를 하는 분, 또 기업을 이끄는 분, 많은 사회적 리더들이 있는데 지속가능 보고서도 막 큰 기업들은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뭐 유엔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본인이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성찰이 없이 그냥 단어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고 거기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이 연결될 수 있는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데 제가 올인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됐을 때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희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도 많아서 아쉬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 때는 그런 거 별로 못 느꼈는데 이제 삶을 돌아보면은 뭔가 아쉬운 일이 생기죠. 그 아쉬운 일이 생기고 이게 할 껄껄껄 우리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세상의 보탬이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의 보탬도 되고 나에게 기쁨도 주고 그러면서도 우리 또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영속적으로 그거를 같이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그 단어가 여기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하는 모든 에코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그 사회적으로 공헌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이제 그 법이나 세금이나 정책으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헌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또는 여러분들이 영위해 나가는 일에 다른 사회적 공헌의 파트너와 어떻게 또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그 사회공헌 하는 걸 좀 살펴봤어요. 근데 기업들은 지금 그 전체 사회공헌에서 0.5% 정도만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회공헌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5%에서 환경 관련되면 또 5%예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0.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그냥 이렇게 복지, 그냥 이렇게 주고 나눠주는 데에 머물러 있고요. 실질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굉장히 미비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감동만 주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화를 이끄는, 우리 세상의 변화를 함께 끌어가는 그러한 걸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반수의 기업의 이익의 5% 이하를 사회공헌에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 5%의 5%만이 이제 환경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공헌에도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과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는 그냥 뭔가 도와주고 마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뭔가 함께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변화시켜서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동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공헌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동이었다면 과거의 사회공헌의 키워드는 이제 그걸 동감으로 이끌어내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 전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걸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동감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냥 에코맘이 2009년에 제가 에코맘을 만들었는데 에코맘 코리아를 만들었는데요. 그냥 6년 됐어요. 만 6년이 지났는데 6년 동안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쓴다고 하면 어떤 제목의 책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에코맘을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엮으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제목을 넣을 것 같아요. 에코맘 코리아 환경의 가치를 심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쓸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3가지의 활동을 이제 중심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배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돌봄을 통해서,
세 번째는 알림을 통해서 제가 활동을 해봤어요. 저는 그 세상은 사람이 바꾸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고 생각해요. 동감하시죠? 그쵸? 근데 그 교육이 너무 한 곳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입시라는 곳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교육에 우리 에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좀 키워드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폭력의 문제라든지 왕따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말로써 뭐 학교 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 폭력의 사례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줄어들지 않겠죠.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나가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저희는 이제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아이,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도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 아이를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뭐 서울대학교에 보내고 싶다, 이화여대에 보내고 싶다, 뭐 이렇게 뭐 목표를 세우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싶다. 근데 과연 지금 교수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공부만 잘하는 능력이 없는 협업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친구들도 아마 그런 친구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요. 저희 에코맘에서는 그냥 글로벌 리더가 아니라 글로벌 에코 리더를 키우려고 해요. 여기 에코가 들어갔어요. 여기에서는 협업할 줄 아는 아이, 배려할 줄 아는 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걸 아는 아이로 저희는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 과정은 1년이에요. 되게 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환경교육을 일회성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제 철학은 일회성도 물론 하는 게 좋지만 그냥 한 번 교육받은 10,000명은 전 빵명하고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잘 키운 100명이 1,000명에게 10,000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사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만든 초기부터 1년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글로벌 에코 리더를 키우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6년 됐는데 얘는 5년 됐어요. 1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5년째인데 그동안 500개의 학교의 아이들이 컸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이끄는 대학생 멘토들이 있어요. 그 멘토가 이제 총 98명이 됐다는 거고요. 현재까지 1260명의 에코리더인데 올해가 이제 점점 늘어나요. 첫 해는 100명에서 시작했거든요. 초등학생만. 그래서 1년, 2년 차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걔네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초중이 생겼고요. 지금은 초중 고가 다 생겨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0개 학교에 한 학교별 5명의 글로벌 에코 리더들이 있어요. 이 5명을 저희가 1년 내내 키우는 이유는 얘네들 스펙을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요. 너희 학교 전체를 바꿔라. 이게 얘네들 미션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학교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애는 학생회장 출마도 하고요. 교장선생님 인터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랑스러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한 예로 저희가 그 과정을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스스로 알아가는 항상 주제가 있어요. 1년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생물 다양성이 주제여서 여기 와 계신 장희건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는데 올해의 주제는 물이에요. 물과 지속가능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각 학교에서 팀별로 막 이제 주제를 정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캠프와 체험을 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곧 10월 말에는 유엔과 공동으로 유엔 청소년 환경 총회를 통해서 그동안 배우고 체험한 걸 바탕으로 솔루션을 이제 풀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봉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년의 과정을 겪는데 이때 그 제일 처음 발대식을 할 때요. 남양주에 사는 중1째를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이 머니까 엄마가 차를 가지고도 대다 줄게 했는데 얘가 엄마는 기름을 때워서 자동차를 타시지만 저는 제 몸을 태워 지구를 살리겠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남양주에서 송파까지 오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느끼는 게 지금 제일 큰 아이가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지금 고 1이 됐거든요. 걔가 이제 제일 저희 쭉 올라오는 중에 큰 아이인데 남달라요. 남달라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얘네들을 제대로 잘 키우는 게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에코스쿨은 제가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 일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유nep하고도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일인데, 학교가 너무나 이제 그 입시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에코와 관련된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고 학교 자체의 평가나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학교를 지역별로 좀 에코스쿨의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서 계속 좀 서포트를 하려고 그래요. 교육도 시켜주고. 아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제가 또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사들 교육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연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 교육도 하고 있고 유치원 교육도 하고 있는데, 엄마들 교육은 뭐 브런치 아카데미나 에코맘 스쿨 형태로 해서 그 글로벌 에코리더 아이의 엄마들은 필수로 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엄마들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이제 준비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에코맘 시작할 때 하고 싶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애기들 교육이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애기들 교육이었는데 걔네들 교육을 다 저희가 못 시켜요. 그래서 그때 고민하다가 재작년에 제가 10명의 유아교육 자격증 있는 분을 모시고 그분들한테 환경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유치원을 나가는, 또 좋은 콜라보가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환경건강연구소를 또 부설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이들은 교육하면 바뀌어요. 근데 어른들은 안 바뀌어요. 교육해도 안 바뀌고, 환경이라는 게 이제 그 어른들은 내 건강과 연결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겨울에 이렇게 막 반팔 입고 살면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맞아, 큰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반팔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토피, 알러지와 연결하면서 집이 추워야 된다, 그래야지 괜찮다 이러면은 바로 집을 냉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라는 거가 지금 환경하고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고, 지금 유엔의 방향성도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WHO나 그런 쪽에서 건강에 대한 개념, 유엔에서 건강의 개념도 과거에는 질병과의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습관과의 전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병균이 들어와서 죽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죽는 병들, 당뇨, 암, 뭐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은 다 습관 때문에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에코로 만들 때 안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굉장히 밀접하다. 그러한 거에서 제가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시간 관계상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가 이제 알림이에요. 제가 뭐 1년씩 교육시키는데 몇 명을 교육을 시키겠어요. 많이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실 법을 바꾸는 일에서 환경교육진흥법도 막 만드는데 굉장히 매진해서 법은 만들었는데 약간 실행이 미진하지만 일단 법은 만들었고요. 일반 사람들한테도 뭔가 계속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알림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0세부터 100세까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에코로 만드는 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었고, 뽀로로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700만 명이 클릭했어요. 굉장하죠? 저희가 만든 거.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제가 YTN 라디오에서 하지원의 에코라이프를 매일 방송해요. 그래서 벌써 한 2년째 하고 있는데요. 무지 힘들어요. 원고를 직접 다 쓰거든요. 하지만 알림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에코맘이 이제 6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너무 짧은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근데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함께했던 곳들은 이제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계속 제가 맺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MOU 맺었어요. 만 5년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유넵 같은 경우도 유넵 본부하고 MOU를 맺은 국내 NGO로는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건 없고요. 아이들에게 환경이 1,000원을 아끼게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되게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이건 정말 내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감이야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한 되게 중요한 툴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들을 해왔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기업이나 기관들하고도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부수는 즐거운 관계 기원을 위한 대중교통을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뭐 이미 뭐 박진희 씨, 이성균 씨, 뭐 김민종 씨 많은 연예인들과 40여 편의 방송을 이런 짧은 영상을 만들었고요. 지금도 뭐 기업은행 캐시머신 가면은 송혜 아저씨 다음에 저희께 나와요. 아시아나 항공도 유니세프 다음에 저희께 늘 기업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하는 그 에코 트래블, 그린 트래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뽀로로 같은 경우에도 애들용으로 이제 만들었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늘 저 노래가 나오는데요. 되게 많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호응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콜라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굴 것 같으세요? 제가 꼭 콜라보하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여기 계신 이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만난 게 정말 가장 큰 인연이고, 그리고 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신 분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하고도 또는 옆에 계신 모든 분들하고도 굉장히 좋은 연결과 콜라보가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까?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스승이신 우리 반기문 총장님께서 이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행동하려는 의지이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또 큰 스승이신 우리 교황님께서 새로움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새로움을 갖냐? 교육을 얘기하셨어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육과 훈련 없이 인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환경교육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여러분들과 그런 콜라보를 시작하고 싶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구를 위한, 그것이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한 멋진 콜라보라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고, 저 또한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